만약에 당신이 진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얻어낸 완벽한 독립 그리고 화려한 커리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성취네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보고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그저 안전한 둥지를 찾지 못해서 거친 야생에 내몰린 패배의 상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엄청나게 도발적이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 평가인데요. 맞아요. 반대로 누군가의 조수석에 앉아서 안락함을 누리는 그 수동적인 삶이 유전자의 승리라고 주장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텍스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젠더 역학, 그중에서도 아주 민감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특히 자신의 커리어를 단단하게 쌓아올린 이른바 골드미스 집단하고 좋은 조건의 남성과 결혼해서 경제적 안락함을 누리는 여성 집단 간의 심리적 갈등을 직설적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원문이 갈등의 표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부터 짚어보죠. 텍스트는 아주 대조적인 두 그룹을 무대 위에 딱 올립니다. 네, 우선 한쪽 진영에는 젊고 예쁠 때 조건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남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락하게 사는 여성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요? 사회적 성취를 이뤄낸 성공한 골드미스들을 세워두죠. 원문은 이 두 집단 사이에 흐르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에 주목합니다. 특히 골드미스들이 전자의 여성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그 경멸 어린 시선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여자가 경제력 없으면 나중에 남편한테 무시당해 라던가. 네, 아니면 요즘 세상에 남편 돈 쓰는 게 무슨 자랑이니? 이런 말들이요. 그리고 나는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뿌듯해 이런 식의 발언들이요. 솔직히 이런 말들은 굳이 이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꽤 자주 듣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자신의 주체성이나 경제적 자립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주 건강한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저자는 바로 그 표면적인 당당함의 이면을 파고들더라고요. 네, 이 텍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진단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비난의 본질이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나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깊은 기저에는 질투를 넘어선 짙은 패배감이 또리를 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더 우월해, 나는 주체적이야 외치고 있는데 속은 패배감을 얼룩져 있다. 이거 꽤나 역설적인 해석이네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이중적으로 작동한다는 건데 저자는 그 근거로 인간 내면에 있는 무의식 차원의 계산기라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이 계산기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커리어우먼으로서 자부심을 막 외쳐도 본능의 뿌리를 둔 이 계산기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당신이 진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임에 접속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밤새워가며 피눈물 나는 컨트롤로 희귀 아이템을 간신히 구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마을 광장에 나가보니까 어떤 플레이어는 단순히 캐릭터 생성할 때 타고난 매력 스탯을 높게 찍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은 아이템을 너무 손쉽게 선물 받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단순히 불공평하다는 분노를 넘어서 내가 쏟아부은 그 처절한 시간과 고통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듯한 지독한 허탈함이 밀려오겠죠. 원문에 따르면 골드미스는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갈아넣은 노동의 대가를 누군가는 그저 매력과 웃음만으로 쟁취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는 셈이니까요. 나의 인생 전략이 심각하게 비효율적이었다는 뼈아픈 자각인 겁니다. 저자는 이 비효율에 대한 자각이 분노와 원색적인 비난으로 터져나온다고 보는 거고요. 텍스트에 따르면 진화의 역사에서 여성의 가장 성공적인 생존 전략은 자신이 직접 창을 들고 거친 사바나 초원으로 나가서 맹수랑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물리력과 자원 획득 능력이 우수한 수컷을 매료시켜서 그가 목숨 걸고 사냥해온 고기를 안전한 동굴에서 공급받는 것. 그게 유전자에 깊이 각인된 암컷의 승리 공식이라는 겁니다. 인류는 포유류 중에서도 양육기간이 유독 길고 취약했습니다. 뇌가 크게 진화하면서 아기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건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암컷 입장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성공적으로 남기려면 임신, 수유, 그리고 그 긴 양육 기간 동안 포식자로부터 보호받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환경을 구축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던 겁니다. 생물학적인 재생산 비용이 워낙 막대하니까 자원 확보 방식이 유전자의 생존과 바로 직결됐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독하게 약은 버티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스스로 화려하게 자립했다고 믿는 그 삶의 양식이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줄 막강한 수컷을 확보하는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맨몸으로 차가운 야생이 내몰린 고단한 생존 투쟁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는 본능적으로 그 비참함을 알고 있다는 게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도발이네요. 화려한 싱글이나
커리어 우먼 같은 수식어는 인위적인 개념일 뿐이고 생물학적 렌즈로 보면 결국 보호망에 편입되지 못한 개체의 발버둥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리죠. 힘겹게 창들고 사냥에 나서는 자와 둔둔한 보호막 안에서 고기를 배급받는 자, 텍스트는 누가 더 생물학적으로 효율적인 삶을 사냐고 묻고 있는 거군요. 솔직히 이 잣대로 인간의 주체성을 평가절하하는 게 상당히 폭력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저자가 왜 그토록 비효율이라는 단어에 집착했는지는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그 논리적 흐름 자체는 명확하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주 커다란 모순이 하나 생겨요. 인간의 하드웨어, 즉 유전자는 수컷의 보호를 통해 자원을 획득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현대사회라는 소프트웨어는 여성들한테 끝없는 경쟁과 자립을 요구하잖아요. 이 거대한 인지적 간극, 본능과 현실 사이의 이 끔찍한 괴리를 인간의 뇌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내는 겁니까?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괴리가 극에 달하면 심리가 붕괴 위기를 맞거든요. 텍스트는 이 과부하 상태를 설명하려고 인지 부조화와 방어 기제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끌고 옵니다.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현실의 불일치를 도저히 못 견디거든요. 그럼 골드미스들이 겪는 인지 부조화가 언제 극다화된다고 텍스트는 보나요? 자신보다 지적으로나 사회적 성취 면에서 명백히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여성이 단순히 원초적 매력을 무기로 막강한 자원을 가진 남성을 만나서 안락함을 누릴 때, 바로 그 모습을 지켜볼 때라고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그 순간 뇌 안에서 충돌하는 두 가지 명제가 뭔지 확 그려지네요. 첫 번째 명제는 평생을 바쳐 증명해온 내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피나는 노력과 지적 능력을 통해 우월한 성취를 이뤄왔고 내 삶은 성공적이다. 그렇죠. 굳건한 믿음이죠. 반면에 텍스트가 들이미는 두 번째 명제, 즉 생물학적 현실은 그 어떤 사회적 성취도 저 여자가 가진 원초적 매력을 이길 수 없고 결국 나의 노력은 생물학적으로 패배했다는 끔찍한 결론이네요. 그 두 명제가 꽝 부딪히는 순간 평생 지탱해온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치열한 노력만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신조가 생물학적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면 자아가 붕괴되잖아요. 인간의 뇌는 그런 자아의 죽음을 그냥 방관하지 않겠죠. 네, 현실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내 인식을 비틀어버리는 겁니다. 인지부조화에서 벗어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상대를 깎아내려서 나를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저 여자는 능력도 없이 남편한테 기생하는 수동적인 존재야. 혹은 남편 돈으로 치장하는 건 천박해. 이런 비난들이 나오는 거죠. 원문은 골드미스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원색적인 비난들이 결코 상대를 향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보는 거군요. 네, 내 삶이 틀리지 않았다고, 나의 고단한 사냥꾼 생활이 저 여자의 조수석보다 가치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하기 위한 아주 처절한 심리적 방어벽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도발적인 텍스트를 해부해봤습니다. 현대 여성의 자립과 심리적 갈등을 진화 심리학적 본능과 방어 기제라는 틀로 해석한 글이었죠. 이 논리 구조가 꽤나 견고하게 짜여 있었어요. 현상을 꿰뚫어 보는 시야가 한층 더 단단해지는 셈이죠. 이상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